도심, 특히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왕릉이 있습니다. 선정릉을 오늘 찾아왔는데요. 이곳은 역사 유적지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외에도 특히나 푸르른 녹지가 조성되어 있어 찾아오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함께 가보시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선정릉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 총 40개의 왕릉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선정릉을 찾아왔는데요. 선정릉의 재미난 이야기 함께 나눠볼 분들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를 사랑하는 아나운서 선송이, 우리 문화재를 직접 보고 느끼고 싶다는 박수정, 소리와 감각으로 문화재를 느끼는 시각장애인 선명지, 한국을 사랑하는 러시아인 콜로도스카 아나스타샤, 명지시의 눈이 되어주는 안내견 지구. 어떻게 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어요?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네. 지하철에서 몇 분 걸리셨어요? 2시간 타고 오셨어요? 내려서는 몇 분 걸렸어요? 10분 안 걸리는 거리에 정말 도심 한복판에 있거든요. 그만큼 접근성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요. 명지 씨는 몇 분 정도 걸리셨어요? 걸어오시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네, 저도 같이 와서 나름 편안한 길로 네. 잘 이루어져 있다는 걸 네. 다들 느끼실 수 있었을 네. 텐데요. 저희 그 전에 앞서서 선정릉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 너무나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모형이 있거든요. 한번 만져보면서 바라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선정릉은 입구에 들어가기 전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 외국인들까지도 쉽게 선정릉에 대해 체험할 수 있게끔 설계해 놓는 배려를 보였습니다. 네, 여기 보면 모형이 있죠. 만져보면은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써있다. 네, 글씨도 저기 글 있거든요. 잠깐 바닥에 아하, 왼손으로. 네, 들어갈 표소. 때. 네, 맞아요. 지금 아. 저희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한글도 양각으로 해놨네요. 네, 여기 막 산책 코스도 아무래도 더 편리하죠. 화장실이래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네, 정자각에 대해서도 나와 정자각. 있고요. 언니 이쪽도 손을 해볼까요? 위쪽으로. 여기가 산책로 능도. 코스래요. 되게 언덕저죠. 오. 좋은 것 같아. 여기. 쉼터. 네. 그리고 여기가 릉이 이건 뭐예요? 이거 무덤. 아, 정현왕후의 네. 무덤. 아, 이쪽도 있어요. 언니 오른쪽에도. 네. 이쪽에 여기는 중종대왕. 네, 맞아요. 그리고 한쪽 이쪽으로 왼쪽으로 조금 오시면 이쪽으로 좀 위로 올라오시면 아직 세 가지 름 있거든요. 성종대왕릉. 네. 이런 거는 뭘 표현한 거예요? 아까 그 비가 아, 그런 설명했던 아, 얘는 정자가. 네. 정자가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거기 뭐지 홍실문? 아,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도 하나 맞아, 있었고 맞아. 여기도 하나 여기도 있고. 있었고. 아. 이 아래도 보시면 설명이 조금 있어요. 왼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출입구라고 써있고요. 쉼터, 화장실. 이거를 그냥 다 하나씩 현재 위치. 제가 한글 음성을 하나 눌러볼게요. 네. 어떤 설명이 나오나 같이 들어볼게요. 네. 서울 삼릉과 정신. 선릉은 조선시대왕 성종과 성종의 세 번째 왕비 정현하고 윤씨의 능이고, 정릉은 조선 11대 왕 중종의 능이다. 선릉은 1494년에 성종이 세상을 떠나자 현재의 자리에 조성하였다. 또 옆에 보면 영어 음성도 같이 있거든요. 선릉의 정을 노현정 서울. Seoul is the temple of King Seongjong, the ninth monarch of the Joseon dynasty, and his third consort, King Jeonghyun of the Yoon clan. There is the tomb of King Seongjong, the 11th monarch of the Joseon dynasty. When King Seongjong passed away, 1494, his tomb, Seoul, was built at its right side. Then Queen Jeonghyun passed away in 1530. She was buried at the same place for over 7 years. There is one ceremonial for
million verbose burial mounds. The tomb of King Jeongseong was originally built beside him. The tomb of his second consort. 이렇게 영어로 나오니까 조금 더 이해 용이하신가요? 너무 편해요. 이렇게 영어로도 역사 유적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외국인으로서 쉽겠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우리 직접 땅을 밟아보면서 한번 체험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같이 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점자가 같이 있는 안내 책자가 있어요. 한번 좀 보니까 점자를 통해서 글씨와 함께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연혁부터 선릉과 정릉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영지 씨 한번 직접 읽어봐 주시면 좋을까요? 어떤 글씨들이 읽히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서울 선릉과 정릉 오, 문화재청 성능 유적 본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연역까지 봤으니까 이번에는 진짜 밟아보면서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넓은 공원 산책을 나온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이들 유모차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턱이 없게 설계된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릉 정릉 탐방길에 나서봅니다. 우리는 먼저 제실로 향했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길을 따라 조금 걷다 보니 제실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는데요. 제실로 들어가는 길과 안내판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제실에 와 있는데요. 이 제실은 재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특히나 봄에 꽃이 피면 너무 예쁘다고 하거든요.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둘러보면서 제실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느껴볼까요? 제실은 제례를 지내기 전 제관들이 미리 도착하여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제례를 준비하는 곳이었는데요. 평소에는 종구품 참봉 등의 관리가 이곳에 상주하면서 능과 그 주변을 돌보았다고 하네요. 주요 시설로는 향을 보관하는 안양청, 제례 업무를 주관하는 전사청, 제기를 보관하는 제기고, 행랑채 등이 있습니다. 예전 자물쇠가 이 안에 많은 것들이 좀 담겨 있었겠죠? 여기 보면 옛날 건물과 현대 건물과 같이 있어서 신기해요. 오, 예전 건물 여기 네. 있고 새로운 건물 저 네. 뒤편으로 보이니까. 제실에서 나오니 나무들이 우리를 반기는데요. 이곳의 나무들은 3월이 되면 꽃이 펴서 더 아름다운 산책로를 완성시킨다고 하네요. 제실을 나와 몇 걸음 더 걷다 보면 선정릉의 사진 맛집, 웅장한 크기의 은행나무가 우리를 반기는데요. 이 은행나무는 500년 이상 된 나무라고 하네요. 앙상한 가지만으로도 웅장함이 느껴지는데 잎이 나면 더 멋있어질 이 은행나무를 보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방문을 해야겠네요.
게 아닐까? 언덕이? 아, 뿌리 때문에? 맞는 것 뿌리가 같아요. 진짜 엄청나대잖아요. 지금 약간 언니 지금 얼굴에서 수정 딱 씨가 직선 명지 시선으로 씨에게 보면 열심히 설명을 하고 뿌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딱 봐도 됐다 불과. 아름다운 산책로를 통해 우리는 성종대왕릉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 홍살몬이 우리를 반기네요. 홍살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은 기둥의 색을 붉은색으로 칠했고 상부에 설치한 화살 모양의 나무살 때문입니다. 붉은색은 악귀를 물리치고 화살은 나쁜 애군을 화살 또는 삼지창으로 공격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성시대는 장소를 보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홍살문 밑으로는 향로와 어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향로와 어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향로는요, 설명을 보니 재앙을 지낼 때 혼령을 위한 향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 사람은 사실 이 향로를 밟고 지나가면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어로를 가야 되는데요. 이 어로도 사실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니었어요. 어로, 왕이 걷는 그 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정릉을 방문하셨다면 사실 어로를 밟고 걸어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도 한번 따라서 걸어가 볼까요? 네, 어로 좋아요. 앞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 옆쪽에 보면은요, 점자가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오셔서 한 번씩 체험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로 일단 걷고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걸어가 보실게요. 이제 앞으로 가겠습니다. 왕이 걸었대요, 왕이. 울퉁불퉁하니까 천천히. 우리는 이제 정자각으로 향했습니다. 조선 왕릉의 정자각은 능에서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중심 건물로 그 모양이 정자와 같아 정자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자각은 봉분 아래에 있으며 정자각 앞으로는 박석을 깐 삼도가 있고 삼도 맨 앞에는 홍살문이 놓입니다. 정자각 좌우로는 수락관과 수복방이 대칭으로 놓여 정자각 제례에 필요한 간단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준비는 홍살문 밖에 있는 제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계단으로 올라오면서 혹시 독특한 표현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왼쪽에 신계 그리고 오른쪽에 어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신계, 신이 걷는 계단, 신이 밟아야 하는 계단이므로 그 밑에 보면 밟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기서도 볼 수 있는 어로와 향로, 신계, 어로 이렇게 신분사회잖아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하지만 왕보다도 높은 그 신계를 표현해놨던 점이 참 독특하고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알고 보면 더 재밌게 선정릉을 즐길 수 있겠죠? 네, 저희 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한번 살펴봐 볼까요? 우와, 되게 간증이 있어요. 네. 그리고 되게 전통 옷을 입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진이 있어요. 예전 제사 지내던 모습을 재현한 것 같죠? 네네. 행렬 재간들이 정자각으로 나아가는 것부터 해서 향과 축을 전달하는 의식부터 해서 차례로 전을 올리고 축문을 태우고 하는 과정들이 그림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자각을 불러봤습니다. 정자각, 근데 이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정자각은 한자로 정자를 표현한 이라고 해요. 아, 그렇구나. 네, 건물 모양이. 네, 건물 글자를 모양이 하는 거. 네, 아. 글자 많이 닮아 있어요. 알고 보면 더 재밌겠죠?
그럼 이제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다시 우리 어게를 잡고 이동해보도록 넘어가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턱이 있네요. 이제 성종대왕릉으로 가고 길이 있는데요. 평평하죠? 곳곳에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보입니다.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 너무 좋다. 조금 천천히? 여기 나무로 잘 만들어 놓은 길은 장애인들도 쉽게 지나다닐 수 있게 배려해 두었습니다. 이제 성종대왕릉에 거의 다 와가는데요. 재밌는 역사 이야기와 아름다운 길을 따라 걷다 보니 힘들지 않게 쉽게 올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릉은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는 상계, 중계, 하계로 나뉜다고 합니다. 상계에는 능침 공간을 장대석으로 구분지어 세 단으로 나누었을 때 가장 위쪽의 단으로 능침과 혼유석, 석양과 석호, 곡장이 있고요. 중계에는 능침 공간의 중간의 단으로 문석인과 석마, 장명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계에는 능침 공간의 가장 아래의 단으로 무석인과 석마가 있습니다. 네, 성종대왕릉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장소에 저희가 지금 와 있어요. 정말 가까이서 볼 수 있죠.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이세요? 되게 조각상이 엄청 큰 게 많고 동물 조각상들도 막 보이고요. 네. 어떤 동물들이 보여요? 말? 말도 보이고, 양도 보이고, 호랑이도 보이죠. 네. 석마, 석양, 석호라고 불려요. 돌로 능을 다 만들어놨구나. 지키는 모양으로 능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밖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잘 알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상계, 중계, 하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걸 또 알고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중계에서 보면은 아주 우리가 알고 보면 더 재밌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상계에서 중계에 저희가 장명등? 장명등 어떻게 알고 계세요? 등으로 돼 있어서 뭐 어둠을 밝히는 그런 아주 걸로만 알고 공부를 있어요. 잘 해오셨네요. 맞아요. 중계에 보면 장명등이 있는데 장명등이 어둠을 밝히는 그런 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상계에서 또 가운데 보면은 혼유석이란 곳이 있어요. 혼유석은 뭐 하는 곳일까요? 평평해 보이는 여기 보이죠? 약간 제사 음식 놓는 그런 제사님들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곳은 혼이 거닐다 가는 곳, 논이다 가는 곳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해요. 그러고 보면은 조금 더 능을 더 잘 관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릉 주변에 이렇게 울타리로 돼 있네요, 다. 네, 울타리도 되어 있고 근처에서 가서 보면은 12간지 표시기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능을 조금 더 잘 관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다음 코스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성종대왕릉을 지나 저희는 성종대왕릉의 계비인 정현왕후릉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길을 또 잘 갈 수 있도록 특히 비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분들도 잘 걸을 수 있도록 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평평하죠? 작은 배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왼쪽으로 또 돌아가다 보면 정현왕후릉이 등장합니다. 성종대왕의 계비라고 적혀 있죠. 성종대왕릉을 지나 조금만 걷게 되면 정현왕후릉이 나오게 되는데요. 성종의 계비인 정현왕후 윤씨는 성종 4년 수기로 봉해졌다가 연산군의 생모가 폐위됨에 따라 왕비로 책봉되었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는 선릉을 보도록 할 텐데요. 선릉은 성종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의 능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점자가 있죠? 한번 직접 명지 씨가 먼저 보면서 설명을 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볼까요? 선릉은 조선 9대 왕 성종 1469년부터 1494년. 네, 이곳은 동원 이강릉이라는 특징을 또 갖고 있는데요. 동쪽에는 왕비가, 서쪽에는 왕이 묻혀 있습니다. 또 강을 하나 놔두고 이렇게 두 가지 묘가 같이 있지만 또 부부가 또 함께 있다는 또 그런 또 특징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정현왕후릉 주변에는 파손된 난간석주가 하나 있는데요. 이 난간석주는 조선시대 릉 조성 당시 파손되어 릉 주변에 묻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중종대왕릉에 도착했습니다. 정릉의 주인인 중종은 조선의 10번째 왕으로 성종과 정현왕후의 아들로 태어나 1506년 연산군을 폐위한 중종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 연산군대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아 새로운 왕도 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고 인쇄술의 발달로 신증 동국 여지 승람을 편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중종대왕릉 앞에도 와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은 정자각부터 해서 홍설문과 또 어로와 또 옆에 향로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복원 중인 것들도 있지만 역시나 왕릉답게 많은 예식과 형식들이 갖춰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어로를 통해서만 걸을 수 있게도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그곳을 걷다 보면은 과거 재래 의식을 또 함께 느낄 수 있는 또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중종왕릉으로 함께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 보실까요? 네, 저희 옆에 보면 지금 예감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혹시 명지 씨 예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네, 아까 우리 정자각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진을 다 같이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충문을 태우는 그런 사진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이 중종 시대 조선 중기쯤에는 제사를 지낼 때 충문을 원래는 땅에 묻었대요. 네, 근데 조선 후기로 되면서 제사 형식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충문을 태우는 걸로. 우리도 요즘에는 이제 지방을 태우죠. 네. 그렇지만 이제 왕은 충문을 써서 이제 대관들이 가지고 왔겠죠. 네, 그거를 이제 여기서 제사를 다 지내고 나서 가장 마지막으로 충문을 태우는 게 제사의 가장 마지막 순서래요. 네, 그때 이제 릉에 보면 되게 양지 바른 곳에 해도 좋고 바람도 좋잖아요. 그래서 충문을 태우고 나서 남은 재가 바람에 되게 예쁘게 날린대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제사를 지낸 모든 이제 신하들이 우리의 제사를 잘 받으셨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예쁘게 우리에게 이렇게 날리는구나. 느낌이 정말 좋다. 이런 뜻에서 이제 예감이 좋다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감이 좋다라면 혹시 나리 씨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으로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옛날 말이에요. 네. 예전부터 이렇게 재래의식에서부터 유래된 말이라는 걸 저희가 지금도 여기서 굉장히 또 자주 사용하고 알았죠. 있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네. 예감이 좋다 이런 말 우리가 평상시에도 많이 쓰는데요. 이제 왕릉에 오면은 이제 그 단어가 더 잘 생각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중종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들을 해드리자면요. 조선시대 왕들 중에 태조와 중종의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알고 계실까요? 좋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분은요, 다른 왕들과는 달리 왕과 왕비가 함께 있지 않아요. 중종의 왕비가 3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또 다른 곳에 계시는데 그곳이 바로 그 유명한 태릉이에요. 문정왕후가 태릉에 묻혀 있는데요. 문정왕후가 사실 이 옆에 같이 있고 싶었다고 해요. 하지만 아들 명종이 문정왕후 묘를 이쪽에 두지 않았던 이유는 선정릉이 당시 풍수지리적으로는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문정왕후를 사후에 태릉에 묻게 되었고 문정왕후의 꿈은 사실 무산이 되었지만 후대에 있는 저희들은 사실 이렇게 멋진 선정릉도 보고 태릉도 보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역사적 지식도 함께 알고 보면은 선정릉을 더 관람하시는데 좋은 또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친구와 함께 강남역에 많이 왔는데 하지만 여기 선전연 여기가만 있을 줄만 알았는데요. 하지만 여기 옛날 특별한 것이도 있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직접 산책하고 보니까 현대 건물과 옛날 건물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한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오늘 좋아했어요. 강남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고즈넉한 곳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요. 알면서도 한 번도 와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하기 좋은 곳에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역사적인 곳이 있었구나. 그래서 아이들하고 꼭 같이 와서 오늘 여기 와서 알아가는 많은 것들을 제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잘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원래 공부 많이 한 엄마처럼 같이 설명해주고 같이 걸어보고 아이가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도 나누고 한참 궁금한 게 많을 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구도 같이 걸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다시 오고 싶어요. 꽃피는 봄에. 여기 선릉역, 선정릉역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역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런 장소가 있는 거 알긴 알았는데 와본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색달았고 그리고 제일 기억나는 거는 새 이렇게 릉이 다 있는 거랑 그리고 큰 수호수라고 해서 은행나무가 500년이 된 이렇게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멋있었고 근데 아직 겨울이라서 좀 많이 이렇게 색깔이 색채롭지는 않는 것 같아서 봄 되면 다시 꼭 와보고 싶어요. 도심 속에서 즐기는 500년 조선 역사 기행, 설릉과 전릉을 함께 거닐어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주말 가족분들과 함께 역사 속으로 선정릉으로 함께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아나운서 선솜이었습니다.